자, 7월 9일 셀프 펀딩 보유 종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 뭐 스크린샷 하나씩 하나씩 떠서 이렇게 옮기고 글로 적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기 유튜브로 간단하게 보유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뭐 관련 뉴스 같은 거 좀 알고 있는 것들은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제 상당히 폭락이 심했어요. 거의 코스닥 시장이 3% 넘게 빠졌기 때문에 3% 넘게 빠졌다는 것은 뭐 일부 오른 종목을 빼면 거의 4% 5% 많은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4% 이상, 5% 이상 빠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포트도 거의 피해 가지를 못했고요. 지금 뭐 투자 결과는 뭐 마이너스 지금 한 7, 8%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동부 하이텍입니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를 여기 저점에서 잘 했어요. 7월 2일 날 7월 1일이나 2일에 한 것 같은데 여기 단기 파동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저점을 여기서 찍고 9,980원 이제 이평선을 다 돌려 세웠죠. 장기 이평선을 121선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61선 현재 추세를 보시면 121선이 밑에 버티고 있고 61선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위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단기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로 계속 진행 중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렇게 이평선이 이격도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게 대형주기 때문에 시총 5,800억이죠.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이 쉽게 안 무너지고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제 급락이 나온 이유는 기술적으로 급락이 나올 자리는 아니었는데 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일본이 이제 반도체 소재 들에 대해서 대한국 한국향 이제 수출 제재를 이제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종목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분류가 돼서 빠졌다기보다는 요 수급 자체는 메이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아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공매도가 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내려 박았어요. 지금 아마 공매도 세력은 상당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공매를 해서 지금 13%나 이제 어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제법 터지면서 아마 오늘 일부가 아마 상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말 꺼낸 김에 자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공매도를 보고 갑시다. 보고 가야 속이 편하죠. 뭐 공매도 쉽게 보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여기 공매도 현황 바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매도가 제법 많았네요. 어제부터 공매도 상당히 많았는데 27억 평상시에는 뭐 평시와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10억 20억 정도 수준의 공매도가 됐는데 그보다 조금 증가한 숫자입니다. 어제 27억 오늘 25억 이렇게 공매도가 나왔네요. 수급 전체 거래량이 180억 중에 25억이니까 뭐 퍼센트로 치면 약 8% 9% 정도 되겠네요. 10% 아니다 180억 10%면 18억이잖아요. 19억 10, 한 4, 5% 되겠네요. 14, 5% 정도의 공매다. 공매 사량이 상당히 많죠. 전체 거래량 중에 14, 5%면 공매 상당히 많은데 현재는 주가 하락은 이제 공매 세력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에 아마 뉴스에서 안 좋게 띄우면서 이제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거에 공매까지 겹치면서 이제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빠질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간 상당히 많이 빠진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봉이 이렇게 이제 뭐 주봉상으로는 뭐 좀 내려도 좀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있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주봉도 파동이 있죠. 주봉도 파동이 있으면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내려올 거를 하루 만에 다 내려와 버렸죠. 지금 보면 거의 한 요점을 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 단기 파동 하나 여기 저점 있는 부분 골짜기 부분을 저점으로 보면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더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게 하루 만에 월, 화 이틀 만에 이만큼 내려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 동안은 조금 이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추세는 무너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가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이제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이제 하락을 이제 강하게 먹었고 이제 월봉상으로도 지금 하락 추세를 이제 맞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등 시점을 찾아야겠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V자 반동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요 밑에서 조금 어, 이제 공매도도 상환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하려면 아래에서 조금 이제 며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회복하는데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월봉상으로도 조금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도 마찬가지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을 타더라도 물타기 시점은 아니고 확실히 바닥이 어딘지 그 바닥에서 이렇게 짧은 파동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물타기를 이제 추가 투자금이 있는 분들은 그 시점에 물타기를 뭐 이렇게 해도 한 15% 빠졌기 때문에 이틀간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샀으니까 실제로 빠진 거는 한 10% 내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물타기 조금만 하면 이 부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뭐 4차 산업혁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군을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메모리 사업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고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업체라서 주로 시스템 반도체 뭐 생산 위탁 업체인데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 하이텍은 이제 8인치짜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보통 파운드리 업체가 중국 업체가 가장 지금 글로벌하게 거의 다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큰 업체들은 12인치를 생산을 하죠. 12인치는 좀 대량 생산 체계로 보시면 되고 8인치는 소량 생산입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에 유리한 체계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에 의한 그 뭐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는 게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반대로 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동부 하이텍 같이 이제 8인치짜리 이제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비를 갖춘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부 하이텍은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을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요 매매하기 전에 재무제표는 항상 보는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도 키우면 화면이 이상해지네. 자, 항상 보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는 비슷한 수준이고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1,300억에서 1,500억 상당히 많이 늘었죠. 10%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 126억에 223억.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영업이익은 이제 계속 이제 영업이익은 20억에서 161억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억에서 161억.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실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적으로. PER도 6.71배밖에 안 되고 PBR도 뭐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 일본 아베 정부의 그런 수출 제재 정책에 따라 상대적 피해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제 크게 기술적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을 잘 잡아서 물타기 가능하신 분은 바닥에서 물타기 하면 금방 또 수익권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타기 해서 제가 봐서 많이 빠져도 지금 얼마죠? 13,000원인데 진짜 최대로 빠져도 만 원 정도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두세 달 있으면 뭐 16,000원, 18,000원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짧게만 안 보면 돼요. 3, 4개월 안에는 충분히 수익 많이 내고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탈출이 아니죠.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크게 받지 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성신양회.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깜짝 쇼를 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었는데 깜짝 쇼를 했는데 안 올랐어요. 아, 이거는 뭐라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깜짝 쇼를 하고 당연히 이제 북한 관련주에 수급을 받으면 우선주가 먼저 뛰기 때문에 뛸 수 있을 거다 판단했는데 그 위로도 줄줄 흘렀네요. 뭐 그래도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 상승 추세였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도 저점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저점상에 있고 뭐 저점이 요 약간 밑에 같은데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저점에 거의 이제 요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본 종목은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대북 쪽은 이제 뭐 이슈만 터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주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성신형의 우 같은 경우에도 홀딩하면서 이제 반등할 때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솔루에타. 이 종목은 제가 새로 종목을 갈아탄 종목인데 사자마자 폭락을 먹어버렸어요. 여기서 샀는데 금요일날 샀던가 목요일날 샀던가 아마 그렇게 샀는데 제가 매수한 이제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잘 산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큰 파동이 하나 있었지만 또 작은 파동이 하나 있고 저점에서 딱 잘 잡았어요. 저점에서 잘 잡았고 주봉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단기에 여기 보면 이평선 이렇게 이어보면 얘가 여기 21선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다 해서 뭐 충분히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샀는데 얘도 모르겠어. 무슨 이슈에 뭐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데 10%나 내려갔어요. 월요일 날. 10%나 내려가면서 사자마자 엉청창 내려가면서 지금 얘는 좀 손실을 크게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상 거의 저점이고 그죠? 주봉상 거의 저점이고 일봉상도 거의 저점에 왔습니다. 월봉도 저점이고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도 봤는데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썩 좋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솔루에타 제가 재무적으로 뭐 해마다 계속 적전하고 이런 종목들은 사지를 않거든요. 재무제표도 괜찮았고 본 종목은 또 살 때 여기 있었네요. 전환사채 이슈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재무제표도 보면 영업이익이 37억 나오고 있죠.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회사고 지금 얘가 지금 최근에 바꾼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7월 25일 날 이제 상장이죠. 지금 오늘 7월 9일인데 자 7월 25일 날 10억 자 전환을 합니다. 밑에 거는 또 언제죠? 7월 1일 날 15억을 전환을 했고 자, 7월 1일 날 전환을 했고 잠시만요. 제가 10억인데 전환가액이 3,805원이죠. 자, 3,805원짜리가 지금 15억, 10억 해서 25억이 지금 전환이 됩니다. 7월 1일 날 전환한 게 지금 못 팔았죠. 지금 팔 구간이 없었어요. 7월 1일 날 요때인데 이게 3,800원짜리인데 3,800원짜리 4,000원에 안 팔아요. 4,100원에 팔질 않죠. 이 기관들은. 왜냐하면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었고 얘들 수수료도 냈을 거고 하면 이제 거의 뭐 4,000원 정도 부근이 와야 걔들이 손익분기점인데 4,100원 팔고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기다린 보람이 없죠. 그래서 팔지를 않았어요. 얘들은 제가 확신합니다. 팔지를 않았고 10억짜리도 10억짜리도 이제 25일날 전환이 될 거고 하면 지금부터 얘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팔아먹으려면. 제가 전환사채 종목은 따로 정리를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본 종목은 매수 들어갈 때 아까 저거 전환사채 이슈를 딱 보고 얘들이 수급을 못해도 조만간 띄우겠구나. 지금 여기 매물대는 여기죠. 제가 봐서는 여기 디까지 이제 띄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띄우면 상당히 많이 뜁니다. 상당히 많이 뛸 수 있기 때문에 뭐 5천, 6천 원 뭐 쭉쭉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어도 걱정을 하지 않고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얘는 지금 물타기 가능하면 바로 물타기를 해버려도 전혀 문제 없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레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전환사채 이슈를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보통 전환되고 두 달, 세 달 안에 거의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해요. 두세 달 안에 이제 수급을 왕창 터트리면서 이제 주가를 확 띄워서 그때 되면 뉴스에 온갖 좋은 뉴스는 다 나오죠. 뉴스를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저희는 저점에서 잘 샀다가 그 뉴스가 뜰 때 얘들이 팔아먹기 시작할 때 그때 잘 팔아먹으면 돼요. 제가 봐서는 5천 원 이상에서 아마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가는 5천 원 이상으로 두고 그 위에서 이제 팔아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K사인.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K사인은 보안주 중에 고른 이유가 그 삼성이 이제 갤럭시 S10에 보안 지갑이라고 어플을 어, 넣었죠. 포함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를 안 한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규제를 할 때죠.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삼성이 거기다 대고 우리 핸드폰에 그런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런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플을 뭐 그걸 개발해서 넣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삼성 같은 게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안 하고 넣었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 이제 보안 관련 프로그램이나 보안 칩셋을 이제 솔레타란다. K사인이 개발을 해서 넣었다라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달러 본위 체제가 아마 무너질 것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무너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그 시점에 되면 아마 가상화폐 부분도 지금 앞다퉈 나오고 있죠. 지금 페이스북도 내년부터 그 가상화폐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뭐 삼성도 삼성 자체만의 뭐 그런 걸 하겠다 하고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다 지금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뭔가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되면 아마 그런 가상화폐도 중요하지만 가상화폐가 돌기 시작한 보안주가 상당히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주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K사인이 상당히 독보적인 회사죠. 상당히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수급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파동에 거의 저점에서 샀다고 했는데 조금 더 빠졌어요. 본 종목은 좀 가지고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빠졌는데 요 저는 골짜기 부분을 잘 보는데 골짜기 부분을 찍고 지금 올라왔죠. 주봉상으로. 그래서 보면 아마 조만간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빠지면 이렇게 중 빠져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마 월봉상,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쯤이면 이제 올라갈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종목은 뭐 추가 물타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 물량만 잘 챙겨서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예전에 물타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미 두 배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물타기는 안 하고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으로 분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 얘는 맘스터치 체인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회사죠. 주 매출은 이제 닭고기 유통인데 저기 가보신 분 저는 집 앞에 바로 있어요. 맘스터치가 집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가 지금 7살인데 저희 애가 이제 치킨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쪽에 그 뿌찌 치킨이라고 있어요. 그 뭐 하얀 가루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 치킨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는데 우리나라 치킨 값이 상당히 현재 비싸죠. 거의 18,000원 뭐 수준인데 지금 해마로는 상당히 쌉니다. 뭐 한 마리 해도 거의 그 일반 메이저 치킨 회사들 대비 약 2, 30% 이제 저렴하고 대신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도 많고 품질도 괜찮고 맛도 제가 입맛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불사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밥하고 같이 먹어도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품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제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보이고 지금 저희 이제 앞에 있는 매장은 상당히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이제 그런 버거 업체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버거는 작년에 한번 터졌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티 문제가 한번 터졌고, 뭐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버거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상당히 위축됐죠. 그러면서 다 역성장을 했는데,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이제 안에 패티가 치킨을 쓰죠. 거의 다 치킨 베이스의 버거라서 해마로는 타격도 안 받고 작년에 유일하게 성장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났고 올해 이 주주 친화적이라서 배당도 많이 주고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 좋은 그런 수급은 별로 안 좋아요. 수급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에도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얼마 안 떨어지고 제가 요즘에 매수를 했는데 얼마 안 떨어지고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 평상상으로 지금 거의 저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주봉도 저점이고 월봉도 거의 저점이고 다 저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만간 조만간 반등해서 아마 2,600원을 훌쩍 넘어서 전고점을 뚫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 전혀 걱정을 안 해도 실적으로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병원에서 매수를 했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제가 글 올리고 그 다음날 매수를 했든지 아마 금요일 날 매수했겠네요. 제가 목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목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주식 종목 찾다가 금요일에 장 시작하고 지금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 날 폭락을 맞았어요.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본정보 같은 일봉상 이제 완전 저점이고 매물 때는 상당히 위에 있고 주봉상 저점이고 월봉 보이지도 않네요. 다 저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봅니다. 기관은 이제 공매도를 상당히 치고 있다가 계속 지금 상환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외국인도 이제 수급상 계속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은 이제 조만간 이제 상향 추세로 돌려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D 칩스. AD 칩스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도 그게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얘도 전환사채 보고 들어갔는데 얘는 솔로에타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미 이미 그 전환을 다 해서 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AD 칩스. AD 칩스를 전자공시를 보시면 이건 뭐야? 7월 4일날 또 발행했네. 아, 이건 또 변수인데. 자, 전환사채 7월 4일날 7월 5일날 납입해서 전환사채 또 발행했네. 이건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병원에 있을 때. 자, 또 발행했네요. 또 발행하면 안 좋은데. 2,600원짜리를 발행했네요. 15억, 18억. 2,600원짜리, 2,000원짜리, 2,063원짜리, 자, 18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전사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까지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2,068원, 30%, 600원 빠지면 1,4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네요. 그죠? 2,000원에 30%면 1,600원. 자, 1,400원. 1,400원이 이제 저점입니다. 1,400 저점인데, 보통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사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2,000원에 발행을 했죠. 2,000원에 발행을 하면 2,000원짜리가 이제 1,400원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18억을 했으면 18억 돈을 그대로 두고 주식 수를 늘려주죠. 2,000원 기준에 뭐 100만 주면 30% 떨어지면 100, 130만 주를 줍니다. 18억짜리. 18억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을 늘려주고 다시 주가를 원상 복구시켜서 아까 솔레타 같이 주가를 빵 띄워가지고 팍 팔아먹죠. 그러면 보통 100% 정도 수익을 내요. 걔들은 한번 1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이 많은데 자 본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전사채들 행사를 여기 보시면 행사 공시가 났죠. 보면 5월 13일 날 6억
5월 8일 날 13억. 하면 이제 19억.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전환을 했는데 얘들을 팔아먹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5월 3일. 자, 5월 8일. 5월 8일 요때 한번 이제 주가를 빵 띄워서 요때 바로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요거는 사전 작업이에요. 보통 요게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 저는 이제 전환사채 매수를 할 때 전환사채 이슈를 싹 정리해 놨다가 9개월 차에 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12월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개월 차가 저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9개월 차에 매수를 했다가 한 3개월 정도 들고 있으면 12개월 팔기 전에 이렇게 한번 파동을 만들어내요. 마, 제가 아는 대부분의 잡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잡주들은 거의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거의 이제 판매 시기가 다가오면 5월 8일이 아까 첫째 이제 전환이었죠.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주가를 빵 띄워서 팔아먹어요. 보면 이제 1,600원 하던 거를 2,500원까지, 2,600원까지 올리죠. 고점을 치면 2,800원까지 거의 뭐 50% 이상 올립니다. 이렇게 쫙 올려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쫙 만들어 두고 보통 두 번째 파동을 더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 팔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본 종목 같은 경우는 1차로 파동을 크게 뛰어도 2차를 얘를 많이 못 올렸네요. 보통 이렇게 이까지 안 올리고 이 정도 올렸다가 두 번째 파동을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 쫙 팔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전목 같은 경우 1차로 크게 띄웠다가 여기서 5월 8일에 전환된 걸 아마 요 하락 시기에 팔아먹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5월 아까 10 며칠 날 전환한 거 두 번째가 언제야? 보시면 5월 13일 날 자, 5월 13일 날 요때 전환한 것도 요때 바로 운봉이 뜨긴 했는데 요때 팔아먹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13억을 팔아먹었으면 뭐 꽝인데 그 다음에 파동 하나 더 만들면서 여기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다 팔아먹었으면 지금 뭐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입장입니다.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죠. 매수할 때 얘가 계속 줄줄줄줄 흐르거나 하면 요때 물건 다 팔아먹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다시 띄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절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회차가 또 이제 발행이 됐죠. 얘는 잔액이 없죠.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총 40억 발행했다가 지금 다 전환해서 아마 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흘려서 지금 반동내서 더 크게 만들지 않는 한, 잠시만, 전환 가액을 한번 봅시다. 1,500원짜리네요. 1,500원짜리를 2,500원, 2,300원, 뭐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2,300원. 1,500원짜리 2,300원 수익을 충분히 냈죠. 아까 솔로이타 같이 그, 뭐 3,000원에 사서 3,200원 이렇게는 안 팔아요. 3,000원이 되면 거의 한 4,000, 5,000원까지 올려서 팔지. 본종목도 1,500원짜리니까 뭐 2,300원 이렇게 팔지. 1,500원짜리를 1,600원 이렇게는 절대 안 팔죠. 무조건 수급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전자체는. 그래서 이 시기에 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본종목은 제가 여기서 매수를 잘못한 거네. 다 팔아먹었, 쟤는 그때 다 안 팔아먹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샀는데 현재 수급하고 밀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가 다시 안 떴으면 그냥 갈 텐데 전환사채가 다시 뜬 거 보니까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팔아먹고 이제 그 다음 전환사채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손절을 치고 제가 보면 내일이라도 장이 들어가면 손절을 치고 차트 다시 봅시다. 손절을 치고 본 종목은 복수를 해야겠죠. 언제 복수를 하냐? 그거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 종목은 딴 거 없어요.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가 알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인데 18억이고 그죠? 2064원이면 자 계산기 보조 프로그램 어딨냐? 자 계산기를 주세요. 계산기를 주세요. 어, 어 없네요. 계산기 어디 갔죠? 참, 계산기가 어디 갔을까요? 그죠? 계산기
자, 여기 보시면, 자, 2063 곱하기 0.7을 합니다. 자, 는 하면 1444원이 저점입니다. 자, 1444원 딱 메모해 두시고, 1444원을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7월 5일이죠. 7월 5일 날 납입을 했으니까 7월 5일부터 9개월 차를 따집니다. 8월 5일, 9월 5일, 10월 5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자, 5월 5일. 내년 어린이날. 자,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죠. 여기, 저기다가 핸드폰에다 알람 거세요, 지금. 자, 2020년 5월 5일 본 종목을, 이제, 알람을 걸어 두시고, 5월 5일 날 알람이 울리면 들어서 1444원에 5월 5일 되면 얘들 이제 요 전환가액 조정하거든요. 5월 5일 놓은 날이니까 5월 6일 날 할 건데 5월 6일 날 자, 이 전환가액이 조정이 1444원 저점을 찍었다 하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때 하셔도 되고 그 부근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기다가 아마 12개월 차 가는 갈 때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빵 띄울 겁니다. 여기서 파셔도 되고 여기서 파셔도 되는데 요 첫 번째 고점이 낮으면 두 번째가 높게 뜰 거니까 두 번째 파시면 되고 첫 번째 그냥 수익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도 못해도 2, 30% 수익은 냅니다. 자, 기억해 두셨다가 에디칩스 저도 이제 요거 방송 끝나면 알람을 걸 텐데 5월 5일 쫙 걸어 두셨다가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꿀팁을 하나 풀었네요. 전환사채 이거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저는 요 작전 세력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 작전 세력들 이제 편승해서 걔들이 신나게 올려주면 위에서 싹 팔아먹고 나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는 내일 가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올 때 손절하면 좋은데 그죠?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일 보고 반등이 나오면 반등 보고 손절을 해야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반등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내일 손절할지 내일 손절하기 좀 아깝네요. 손실이 좀 커져서 그죠? 10% 정도 손실인데 내일 손절하기는 아쉬우니까 뭐 반등하는 거 보고 손절하는지 단기 파동 나와서 올라가면 단기 파동에서 손절을 하고 그 다음 매수 포인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안 나오고 다시 흐르면 이제 잘라야겠죠. 월봉상 저점, 주봉상도 거의 저점인데 매도하려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하여튼 얘는 손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리하게 확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판단 잘 하셔가지고 혹시나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웃음이 너무 과하게 빠져서 손실이 좀 커졌네요. 얘는 적정한 시점에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 점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제 보유 종목 분석 말고 하루에 한 종목 정도씩 제가 검색식 검토를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재무제표 보는 거랑 제가 투자할 때 종목 고르는 관점 있죠. 무엇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씩 종목을 픽을 해서 픽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유튜브를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키면 말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뱉는 이유는 그 사람은 이제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말을 하면 말을 무의식 중에서 지키려고 해요. 말을 안 던져버리면 이제 뭐 할 의무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일종의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수 있고 뭐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약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뱉어두고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은 못해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 종목 또 한 번씩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네요. 11시 16분.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 정도로 녹화는 마무리하고 다음 내일부터는 또 카페를 통해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진행 상황 공유하고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